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꿈입니다. 삼성전자 투자하신 동학개미 동지 여러분들, 요즘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그동안 많은 개미님들의 속을 태웠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너와 나의 삼성전자, 국민주가 된 삼성전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비슷한 기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개미들에게 애증의 대상이었죠.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는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 또 가장 많이 사랑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요. 심지어 이 삼성전자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가는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급격한 반등장에서 다른 주식들은 막 2배, 3배씩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내내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요. 오르긴 오르는데 영 신통치 않은, 그렇다고 팔기에는 좀 아까운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는 달라졌습니다. 한동안 박스권이었던 6만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쓰더니 어느새 7만 원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3만 전자, 4만 전자 하면서 놀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는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우선 증권가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연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총 9개가 나오는데 평균 목표 주가는 81,400원 정도입니다. 최저 7만 원에서 최고 9만 원까지 제시한 리포트도 있고요. 이는 일주일 전 평균 목표 주가였던 76,800원보다 약 6% 상향된 수치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대체 삼성전자의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주가를 설명하는 유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황과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자금 유입 가능성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알고 있듯이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은 반도체, 휴대전화, 컴퓨터, 가전기기 등등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매출 구성을 보면요. 모바일, 컴퓨터 같은 IM 사업이 약 77조 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매출은 약 54조 7천억 원으로 28% 정도 됩니다. 매출은 이런데 실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을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반도체로만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전체 영업이익의 55%를 반도체로 번 거죠. 한마디로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먹여 살린 겁니다. 물론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먹여 살릴 정도로 크게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 같은 기술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로 반도체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끈기와 집념,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뿌리치고 반도체 치킨 게임까지 벌어가면서 살아남은 거죠.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뉘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것도 그냥 1위가 아닌 경쟁 업체들을 압도하는 초격차 기술로 매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모리의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황해 법칙이 있죠.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의 성을 딴 것인데요. 실제 그의 말대로 삼성전자는 매년 용량이 2배씩 커진 메모리를 개발에 성공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또 삼성전자 하면 휴대폰을 빼놓을 수 없죠. 1988년 아날로그 휴대폰 사업으로 시작해서 1994년에 처음으로 애니콜 브랜드를 단 휴대폰을 출시합니다. 다들 어렸을 때 애니콜 하나씩 갖고 계셨죠?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세계 시장에서도 노키아에 이어서 점유율 2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스마트폰 시대로의 전환기에는 잠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빠르게 갤럭시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세계 1위 점유율까지 오르게 됩니다. 2010년대 이후에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세계 IT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 사업을 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0년까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다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이 매년 2배씩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후 주가는 2016년까지 좀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부터 급격하게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소위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불릴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의 초호황이었던 시기입니다. 4차 산업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열을 올렸고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입했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에 삼성전자의 실적도 급등합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을 기록한 것도 이때부터였죠.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삼성전자인데 아직도 고민은 많습니다.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가 그동안 효자 노릇을 하긴 했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에 다다랐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18년 슈퍼사이클을 끝으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주가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로 잘 해왔는데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주요 산업의 필수제이긴 하지만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시크리컬 업종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메모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저장 장치고요. 대표적으로 D램과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비메모리는 데이터를 연산하고 기기를 제어하는 반도체 장치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의 CPU라든지 스마트폰의 AP칩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메모리의 특징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겁니다. 비메모리는 고도의 연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회로 설계가 요구되지만 저장 장치인 메모리는 창의성보다는 미세 공정과 원가 절감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왕창 때려 부어서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경쟁 요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경쟁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메모리 시장에서 계속 치킨 게임이 벌어졌던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20-30%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70% 이상은 비메모리고요. 전체의 약 40% 정도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특히 비메모리 시장은 메모리 시장과는 달리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여기에 기반이 되는 비메모리 시장도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고작 4%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여기서 실적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비메모리 사업의 육성이 필수적인 거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와 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로 나뉘는데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로는 갤럭시에 탑재되는 AP인 엑시노스가 있죠.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에 이어서 글로벌 점유율 2위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파운드리 시설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긴 어렵겠지만 향후 10년 이상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지금 늦출 수는 없겠죠. 최근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포인트 역시 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부분입니다.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인데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텔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길 업체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TSMC와 삼성전자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작은 공간 안에 얼마나 미세하게 회로를 그려 넣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10나노 공정이니 7나노 공정인지 얘기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미세한 공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미세 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가 요즘에 기사로 많이 나오는 EUV 장비입니다. 전 세계에서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한 군데 회사뿐인데요.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이 ASML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EUV 장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TSMC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이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반도체 실적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의 불황기가 끝나가고 있고요. 파운드리에서도 최근 연이은 수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내년에는 메모리 시장의 규모가 슈퍼사이클 초입이었던 2017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성과까지 얹어진다면 내년에는 깜짝 실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두 번째 요인은 수급입니다. 주가는 펀더멘탈을 기반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냐 하는 수급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산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가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국인이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적으로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이 한국 시장에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삼성전자를 연이어 순매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11월 들어서만 약 2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게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린 액티브 자금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시총 규모가 크고 국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티브보다는 패시브
패시브 자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외국인은 해외 시장에 투자할 때 특정 종목을 보고 투자하기도 하지만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동안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과 삼성전자의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매우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패시브 자금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로 대략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누적 추이와 삼성전자 주가와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봤더니 0.76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비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유입은 더 많아집니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하는 기초지수 중에 하나가 MSCI의 이머징 마켓 지수인데요. 이 EM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만 약 4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EM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약 3.66%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EM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오르겠죠. 그러면 EM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은 올라간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합니다. EM 지수의 패시브 자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0.1%포인트 오를 때마다 한화로 약 4,500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셈이죠. 수급이 뒷받침된다면 주가 상승은 더 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도 기계적으로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화 강세와 경기 회복 기대감들이 겹쳐지면서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몰려오고 있죠.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28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요. 11월에만 7조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사들인 거죠.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삼성전자에 쏠린 거고요. 최근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0% 안팎이었는데 최근에는 56%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패시브 자금뿐만 아니라 액티브 자금도 유입될 만한 요인이 상당합니다. 액티브는 펀드를 운용할 때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운용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종목의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금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다면 액티브 펀드들은 삼성전자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이자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마이크론이 비교 대상이고요.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 중국의 SMIC가 비교 대상입니다. 반도체 설계도 한다는 점에서 팹리스 회사인 엔비디아, 퀄컴, AMD 등과도 비교가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애플이 경쟁 상대죠. 그런데 이들의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면 대부분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한 20% 정도인데 팹리스나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는 2배 이상 오른 기업도 있을 정도니까요.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PER도 삼성전자가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저평가 상태입니다. 올해 예상 PER은 삼성전자가 약 14배인데 다른 기업들의 평균은 46배에 달합니다. 글로벌 액티브 펀드들이 이런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소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입니다. 주주환원이란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를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있죠. 삼성전자는 최근 5년 동안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규모도 화끈했는데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주주환원 금액은 6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말에는 특별 배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8-2020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환원하겠다고 약속했죠. 증권업계 추정으로 최근 3년간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은 약 72조 5천억 원인데요. 이 절반은 약 36조 원 정도 되겠죠. 이 기간의 총 배당 금액인 28조 8천억 원을 빼면 약 7조 4천억 원이 남습니다. 원래 약속대로라면 이 돈을 연말에 모두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돈을 모두 배당한다고 할 때 연말 배당금은 한 주당 약 1,4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해도 배당 수익률은 약 2% 초반 정도 되겠네요. 연말까지 한 달 정도 보유한 대가로 2% 수익률이면 뭐 나쁘지 않죠.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3개년 배당 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되니까 아마 조만간 새로운 배당 정책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명분은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마련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죠. 최근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약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배당금만으로 이 돈을 다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주주환원이라는 명분도 살리고요. 과연 삼성전자는 7만 전자를 넘어서 계속 질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